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되는 순간 연예계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치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기어를 올리는 느낌입니다. 기업 송년회는 한 주에 몇 번씩 몰아치고 지자체 축제는 눈치 보지 않고 줄을 서며 방송사는 연말 특집이라는 이름으로 무대를 더 쌓아 올립니다. 시상식, 라디오, 팬 이벤트, 광고 촬영까지 겹치면 스케줄표는 더 이상 일정표가 아닙니다. 그건 전쟁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한가운데 이상하리만큼 자주 반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탁. 누구는 말합니다. 연말이니까 다 바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영탁의 12월은 바쁜 정도가 아니라 숨 쉴 틈이 지워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루에 한 건이면 다행이고 두세 개의 무대를 소화하는 날이 적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질문은 늘 같은 결론으로 미끄러집니다. 돈 때문 아니냐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영탁의 12월 수입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소속사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한 적도, 본인이 이번 달 얼마 벌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비슷한 제목이 떠돌고 해당 수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댓글창에서 굴러다닙니다. 누군가는 그 숫자를 믿고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숫자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현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출연료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영탁의 12월이 전쟁이 되는 진짜 이유는 돈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시장에서 영탁은 트로트 가수라는 범주를 슬쩍 넘어섭니다. 그는 행사 무대에서 흥을 올리고 박수를 끌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탁을 부르면 무대의 평균점이 올라간다고. 관객의 집중도가 달라지고 어른들만 좋아하는 잔치가 아니라 가족 단위 축제로 바뀐다고.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죠. 그런데 연말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현실적입니다. 실패하면 욕을 먹고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 해 예산이 깎입니다. 그게 연말 행사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살얼음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안전하게 성공시키는 이름은 그 자체로 무기가 됩니다. 영탁의 스케줄표가 전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이름에게 전화가 몰립니다. 인기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입니다. 연말의 신뢰는 돈보다 더 큰 힘으로 사람을 불러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영탁의 바쁨이 단순한 행사러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12월은 행사만 있는 달이 아닙니다. 방송 특집이 돌아가고 연말 편성이 쏟아지고 누군가는 무대 리허설을 하는 사이 누군가는 광고 촬영장으로 달려갑니다. 하루에 두세 곳을 뛰는 스케줄은 체력으로도 버티기 힘듭니다. 이동 시간, 리허설, 분장, 대기, 무대, 다시 이동.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정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탁이 무대형으로만 소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송에서도 통하고 현장에서도 통하고 세대 확장성까지 걸립니다. 트로트 팬만이 아니라 예능 시청층, 가족 시청층, 중장년과 젊은 층이 동시에 반응하는 이름은 흔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도, 기업도, 지자체도 비슷한 목표를 가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웃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큰 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질 때 스케줄표는 전쟁처럼 붉게 물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출연료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출연료는 늘 변수의 세계입니다. 행사 성격, 지역, 러닝타임, 방송 연계 여부, 동반 출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분 미니 세트인지 40분 단독 세트인지 무대 구성 요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숫자는 튀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2월은 가격이 움직이는 달이라는 것. 특히 영탁급이면 평시보다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게 관행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돈이네 라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영탁은 모든 요청을 다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이면 몸값이 오르니까 무조건 많이 뛰어서 많이 벌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영탁의 선택 방식에서 이야기가 틀어집니다. 그는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떤 무대냐를 본다고 합니다. 러닝타임, 무대 구성, 현장 컨디션, 기획의 톤, 관객의 흐름. 결국 돈은 조건일 수 있지만 결정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탁의 12월이 전쟁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가 고르는 순간 그 무대는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성공하면 다음 해의 문이 열립니다. 연말에 찍히는 숫자, 통장에 보이는 금액만으로는 이 현상을 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속도와 지속성입니다. 연말 특수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이름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화제의 중심이 바뀌고, 어떤 해에는 새로운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해에는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영탁은 몇 해째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축적의 결과입니다. 12월에 쌓인 호평이 다음 해의 섭외로 이어지고 다음 해의 섭외가 다시 12월의 신뢰로 돌아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연말 성공이 다음 해의 일정표를 당겨오고 그 일정표가 또 다음 연말을 부릅니다. 영탁의 12월이 전쟁인 세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이 한 달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1년짜리 구조의 결승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취재를 해본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영탁은 출연료 협상에서 제일 먼저 얼마냐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를 묻는다고.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돈을 벌기 위해 뛰는 전쟁터에서 그는 역할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무대의 인상이 결정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말에 더 계산적이 됩니다. 웃음이 넘치는 본무대 뒤에서 리허설은 더 길어지고 말수는 더 줄어듭니다. 컨디션 한번 흔들리면 뉴스가 되고 선택 한번 미끄러지면 이미지가 흔들립니다. 연말은 실수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탁의 12월은 화려함보다 긴장감이 앞서는 달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 여유를 보지만 그 여유는 그냥 타고난 게 아니라 무너질까 봐 더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입니다. 이 데뷔가 그의 커리어를 지탱해왔습니다. 결국 결론은 분명합니다. 영탁의 12월 스케줄표가 전쟁인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진짜 이유는 신뢰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무대, 관객을 끝까지 끌고 가는 집중력, 현장 변수를 감당하는 노련함, 세대가 갈라지지 않는 확장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매년 같은 답안처럼 제출하는 지속성. 시장은 결국 숫자보다 확률을 봅니다. 이 무대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누구를 부를까? 욕을 덜 먹고 만족도를 올리고 다음 해까지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누구를 세울까? 그 질문의 끝에 영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영탁에게 단순한 수입의 달이 아니라 시험의 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대에서 몇 해째 흔들리지 않는 답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도 바뀝니다. 영탁의 행사 출연료는 얼마인가에서 왜 그 가격이 받아들여지는가로,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로. 숫자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는 변하고 계약서는 갱신됩니다. 하지만 12월에 쌓인 신뢰는 다음 해의 문을 엽니다. 영탁의 연말이 유독 소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12월은 우연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업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 12월에도 똑같은 이름이 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영탁은 연말형 가수가 아니라 연말을 증명하는 가수이기 때문입니다.